안녕하십니까? 저는 GS 링크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 리더 김대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GS 플랫폼의 협업 구조 및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 플랫폼 내의 GS 링크 게이트웨이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GS 링크 안에 협업 게이트웨이와 협업 정책 생성, 그러니까 GS 링크 협업 정책 생성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 않고 이제 임유상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GS 링크의 배경 및 개요, 그다음에 GS 링크 내의 네트워크 연결 기술, 그다음에 GS 링크 서비스 이동 기술, 서비스 통합 기술, 그다음에 퓨처 워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S 링크에 대한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GS 링크는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입니다. 중앙 클라우드, 클라우드 엣지 이렇게 이제 단말 간의 수직적 협업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엣지 간의 수평 협업을 연동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기반의 분산 협업 기술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GS 링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아래 그림과 보시다시피 이동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5G 기반의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 특성을 이용한 이동체 대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동체 서비스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간의 수평적 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그 요구사항부터 수직 수평 협업의 요구가 증가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서비스 데이터, 그 다음에 자원,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능이 이제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GS 링크의 이제 배경 구성 및 목표를 보시면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은 수직 협업만 지원을 하고 이동체 지원은 거의 지원에 대한 그 영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수직 협업만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개선 기술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개선 기술은 오프로딩 엣지 캐싱 기반의 수직 수평 협업을 지원하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GS 링크의 목표는 정량적 목표로서 20초 이하의 엣지 간의 응용 이동 시간이 되겠고요. 정성적 목표는 코어 클라우드, 클라우드 엣지 단말 및 엣지 간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S 링크가 GS 플랫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서 말씀드린 그 개요, 배경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GS 플랫폼의 기본 요구 사항인 10ms 이내 저지인 플랫폼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및 수평 통합적인 협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및 수평 고속 연결을 위한 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를 통틀어서 고성능 협업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 기술이 필요함을 GS 플랫폼을 위해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끊임없는 서비스 연계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이동을 위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동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기술과 저지연 플랫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성능 협업 오프로딩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런 기술을 통틀어서 이제 고성능 협업을 위한 서비스 이동 기술이라고 카테고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8S 클러스터 연동을 위해서 다중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어 엣지 간의 협업 지원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원활히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GS 플랫폼을 위해서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꼭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연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2차 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K8S는 다중 클러스터 연동을 위해서 서브마리노라는 오픈소스 구조를 사용합니다. 서브마리노는 서브CTL을 활용해서 기존 클러스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요. 그다음에 브로커 구성을 통해서 CRD를 설치해서 서브CTL 조인을 수행하면 추가 세이브 컴포넌트 및 배포, 그다음에 멀티 클러스터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행한 그 설계를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버레이트 구성의 라우터 에이전트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엔진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DP 기반 IPsec 터널링을 통해서 두 게이트웨이의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와칭하여서 클러스터 브로커라고 하는 링크 게이트웨이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2000년도에 개발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FDIO나 DPDK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드랍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활용도나 활용 측면에서 아직 유사함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는 치중하였습니다. K8S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마리노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웨스트와 노스, 여기 보시는 두 개의 클러스터 상에 각각 배포를 해서 서로 상대에 대한 클러스터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고 나온 이후에 서브시디쇼를 확인하면 서로에 대한 이제 여기 웨스트에서 조회한 결과니까 노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스에 대한 배포니까 웨스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시간 타임, RTT 타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된 퍼블릭 IP,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후에 이제 웨스트 클러스터의 서비스 익스포트. 근데 서브마리너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익스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할당합니다. 저희가 만든 애들이 CH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앞으로 계속 이제 보실 건데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 관리까지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 연결하는 것들을 여기는 지금 예제로 보여드렸는데 앞서 보시듯이 이제 그 파드로 구성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애들이 에이전트라는 서비스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서브마린을 통해서 애들이 에이전트 서비스를 익스포트하면 외부에 익스터널된 IP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CH 에이전트는 242.0.25254라는 이 IP 대역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마리너를 이제 가지고 구성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 버그나 아니면 수정 조치 사항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깔았을 때 라이트하우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DNS 주소를 쿼리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마리너가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수행하는 동안에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말씀드렸던 FDIO 기반의 저장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IPsec 터널링 구간에 NFS 기반의 PVC를 구현했습니다. 지금 못한데요. PVC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러스터 persistent 볼륨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뭐 NFS는 아까 스케줄링 파트에서도 사용하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링크 게이트웨이에서는 좀 특별하게 다이내믹 프로비전을 통해서 PVC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기반의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캐시 장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보여드렸던 스토리지 저희가 개발한 인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스냅샷이나 아니면 템플릿 파일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캐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설계한 공유 저장소 내용인데 앞서 보여드린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두 클러스터 사이에 IPsec 터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NFS로 이제 마운트해서 요 그 디렉토리를 쉐어하는 겁니다. 스토리지를 쉐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메모리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쉐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 여기 협을 위해 네트워크 구조라고 돼 있어 테스트를 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IPsec 터널링 구간의 스토리지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IPsec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작년에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요 위에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메모리 기반 테스트는 아니지만 NVMe 스토리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원래 그 스토리지의 그 성능하고 별 차이 없이 물론 뭐 그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못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인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를 아직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캐시 저장소를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S 링크 기반의 서비스 이동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동을 위한 멀티 클러스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이동을 위해서 클러스 1에서 클러스 2로 서비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GS 링크의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글로벌리 관리되는 그런 스케줄링 기능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링크 게이트웨이 정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서브마리너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캐시를 관리하고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미니멀한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봤고요. 거기에 GS-Link API 서버, GS-Link etcd, GS-Link 서비스 브로커 같은 그런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 상위에 이제 GS-Link GUI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림 앞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의 하부 구조인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좀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파드 밑에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 런타임의 크리우가 이제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블렛은 이 컨테이너 런타임의 쿠블렛이 포함된 런타임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퍼라이트 IO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약간 그림에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마이그레이션 컨트롤러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매니저,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에 수행되는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K8S의 오퍼레이트에 해당됩니다. 이 오퍼레이트가 수행하는 내용은 이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도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터페이스인지 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저희가 만든 구조는 일단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 매니저, 캐시 매니저, 네트워크 매니저들은 대부분 다 오퍼레이터로 마스터 노드에서만 수행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경우 아까 서브마리너 기능을 수행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밑에 라우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니까 밑에는 이 캐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커맨드를 익스큐션하는 어떤 명령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보통 쿠블렛에 인비디드 된 어떤 명령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기반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전체 캐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결과물에는 kubectl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는데요. 3000년도 결과물은 클러스터 간의 이동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제작해서 두 클러스터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에 클러스터 글로벌 컨트롤러라는 더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쪽
클러스터에서 두 번째 클러스터로 이동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테스트 내용은 이제 비디오 플레이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비디오 파드를 생성해서 이제 서비스도 올리고 그 위에서 이제 서비스가 비디오가 이제 플레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체크 포인트를 찍고 상대편 그 클러스터로에서 복원을 하고 기존 클러스터는 지워버리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결과로 보시면 전체 시간이 이제 24, 23 이렇게 돼서 저희가 TTA 인증 목표가 25초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25초 이내로 수행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파드가 이동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파드만 이동된다 그래서 아까 같이 서비스가 바로 접속이 된다든지, 특히 클러스터 간 이동을 했는데 이쪽 서버로 이쪽 클러스터로 접속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접속이 끊어지고 아니면 사람 재접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자동으로 서비스 연결해 주기 위해서 서브마리노 기반의 이제 서비스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배포를 통해서 웨스트 CLS에서 배포를 하고요. 이 웨스트 CLS에서 서비스를 다시 익스포트 한 다음에 노스 CLS 서비스 임포트를 확인을 하고 노스 CLS 임포트 서비스에 대한 그 포트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패됩니다. 이거는 이 서브마리너 익스포트 서비스가 노드 포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익스포트는 노드 포트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웨스트 CLS에서 이 테스트 서비스를 포트 포워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쿠베시티를 포트 포워드 이런 명령을 통해서 했더니 이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리를 통해서 서비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파트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파드 혹은 서비스를 로컬 호스트 혹은 해당 노드 IP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L4 스위치 같은 걸 사용해서 HA 프락시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것이 HA 프락시,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 프락시 VLC ATTP라는 걸 활용해서 웹 기반 프록시를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얘가 실제로 서비스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프록시 서버 여기 좌측의 노스 클러스터에 파드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배포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록시 서버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서비스까지 다 올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서버마리노 상에서 익스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서비스를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 서비스가 이 프락시를 통해서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GS 링크의 서비스 통합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캐시, 그 다음에 저장소 기능,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이동 기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GS 링크만의 이제 매니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서비스 협업을 위한 클러스터 통합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GS 링크 매니저라 그래서 장고 기반, 파이썬 기반의 이제 그 GUI를 만들고요. 그 안에 GS 링크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GS 링크가 에이전트가 이제 핵심인데요.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면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캐시 기능,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서브마리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한 70, 80% 정도 됐는데 내년 한 1, 2월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UI를 보시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여기가 이 그림이 이제 서비스 협업을 위한 다중 클러스터 통합 기술이라 그래서 전체 처음 화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모니터링 화면, 그다음에 파드, 디플로이 데몬셋, 서비스, 그다음에 계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멀티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된 클러스터를 다른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연결될 서버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렌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가 연결하고 싶은 그 노드를 선택하면 거기에 이제 명령어를 렌처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카피해서 SSH로 명령어를 내리면 필요한 컴포넌트를 다운받고 그것을 통해서 마스터하고 연결해서 걔가 클러스터가 같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거 형태와 유사하게 저희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배포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GS 링크 에이전트가 배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하 인지, 네트워크 인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 GS 링크 매니저를 통해서 부하를 이제 여기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량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용량의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 간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아이퍼프 3를 통해서 파드가 네트워크에 대한 종단 간의 그 네트워크 성능 그걸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이퍼프를 돌리니까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다시 그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단 간의 정확한 네트워크 딜레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드 제어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되겠죠.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이제 앞서 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뭐 호스트 이렇게 정해주면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서비스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아직 서비스 이동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퓨처 워크를 보시면 고성 협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로서 터널링 효과 극대화 말씀드렸는데 IPsec 터널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그닥 뭐 기본에서 빠르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SRIV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능의 네트워크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한 그 데이터를 아직 못 뽑아서 성능이 어떻게 개선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터널링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인메모리 저장소 효율 극대화. 아까 캐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그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NFS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리드라이트는 빠르다 할지라도 네트워크의 딜레이를 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빠르다, 뭐 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스토리보다는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easy to connect with your device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K8S 클러스터기만 하면 무조건 저희하고 같이 관리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분산 협업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레크리에이션 이런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인지, 네트워크 인지는 지금 이제 원래 모니터링 결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지능화된 내용, 그 다음에 윤지상 교수님이 하시는 정책과 부합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형성을 위해서 이제 API 연계 및 시스템 통합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전이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승인된 ITUT 와이다 35388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글로벌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오브 분산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스케줄링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내용의 자원 확장이나 서비스 이동에 대한 내용도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게이트웨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